어떻게 전해드려야 이분들에게 그 삶을 온전하게 좀 나눌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힘든 삶이라는 게 자칫 잘못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과장되거나 또는 이렇게 꾸미는 요소들이 많아져서 사실은 그 삶의 이야기가 온전하게 전달된다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이 만들어진 이야기로 전달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내가 이제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서 정말 그 내용과 비슷하게 정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내가 옆에서 보다 보니 그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라는 게 강연을 하다 보면 궁금해져요. 비단 강연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해녀는 이제 그 무슨 그런 스쿠버 장비를 안 하고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데 스쿠버 장비를 하면 되게 물에 오래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많이 잡을 수 있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스쿠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 해녀들이 작업하는 양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어족이 멸종될 수 있어. 아, 그래요. 아, 그것과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괜찮은 말을 하려면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잘하려고 하지 마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스쿠버 장비로 해삼 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뭔가를 시작하고 뭘 할 때 다들 우리가 잘하고 싶지 누가 못하고 싶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네. 뭐 내가 이민을 가서도 잘 살라고 이민 가는 거고, 그렇지. 육지에 살다가 제주도에 온 것도 잘 살아보려고 여기 내려온 거고, 결혼을 하는 것도 사실은 잘 살기 위해서고, 또 누군가는 이혼을 선택하는 것도 지금 삶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고, 직장을 얻는 것도, 모든 것도, 그러니까 만남도 이별도 더 좋은 결과치를 생각하고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잘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기본 개념이 일단 명확하게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는 잘에 대한 무의식적인 개념으로 그 일을 하거든요.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애들이 처음부터 완벽한 문법을 구사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근데 뭐 아빠가 왔는데 애가 너무 어린데 아버지 오늘은 밖에서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천재.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아빠 뭐 이 정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빠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주죠? 되게 기뻐해 주지. 막 아이고 말이 뛰었네 뭐 얼마 기간이 돼도 안 했는데 뭐 천재 났네 뭐 천재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어른 되면 뭐 천재 안 돼요. 네. 뭐 어렸을 때부터 뭐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 주변에서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내 진짜.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강연의 어떤 완벽한 문법을 알고 강연의 많은 단어를 구상하고 이것을 아는 것이 저는 조금, 물론 그렇게 절대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방식을 저는 좀 제가 취하거나 추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하고 싶은 마음 아니면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나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의 에너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이유로든 자꾸 이렇게 불처럼 조금씩 살아나는 거. 그게 이제 애들한테는 조금 말 이렇게 해도 막 아이고 말 뛰었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막 애들이
처음부터 어떻게 언어를 완벽하게 절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부모가 말 틀려도 틀린 걸 더 귀여워해 주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 틀렸는데 거기다 대고 이놈의 새끼 나이가 3살인데 다시 해봐 거기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 틀렸는데도 아이고 막 오히려 틀려서 더 웃어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간이 제가 강연해보고 뭐 이런 제 짧은 지극한 경험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절대 한 번에 그 룰을 습득할 수 없거든요. 동시다발적인. 그건 마치 해녀의 물질과 되게 비슷해요. 해녀의 물질이 동시다발적으로 몇 개를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꾸 물 먹으면서 하다 보면 어느 날 내 몸에 3, 4, 5가지의 어떤 원리들을 내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어떤 법칙이 있어요. 뭐 정수리부터 들어가라는 법칙이 있어요. 근데 정수리를 넣지 않았는데도 내 몸이 기능화가 됐기 때문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칙을 뛰어넘는 또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제가 보기에는 어느 날 그런 생각도 했고 그런 얘기도 드린 적이 있는데 남자와 인간이 언제 망하냐면 사업이 망했을 때가 아닌 것 같다. 부도가 났을 때가 아닌 것 같다. 사기가 꺾이거나 기운이 떨어지면 남자와 인간은 그때 끝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마이크에 그 배터리를 이제 갈았잖아요. 한마디로 배터리가 떨어지면 이 기계 아이폰으로 지금 찍고 있는데 뭐 너무 좋은 성능의 뭐 별 카메라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무슨 뭐 카메라 장비로 찍는 게 아니라 지금 아이폰 2대로 찍고 있잖아요. 근데 배터리가 떨어지면 얘는 온전하게 기계가 있음에도 끝이에요. 쓸모가 없지. 네. 그럼 뭐 이제 못 박을 때 조금 뭐 쓸 수 있거나 뭐 이렇게 라면 받침대로 2개 연결해서 쓰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언제 끝나는 거냐면 기운이 떨어졌을 때, 사기가 꺾였을 때고 결국 강연도 제가 보기에는 자꾸 실수와 실패로 배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도하는 것도 그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기를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 꽤 많은 교육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렸을 적부터 그 교육을 시작하려고 할 때부터 사기를 키워주기보다는요, 군기를 되게 잡아요. 그렇지, 군기 많이 잡죠. 네. 군기를 잡고, 그리고, 되게 법을 이렇게 막 이렇게 세워놓거든요. 그리고 자꾸 그 법을 지키게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근데 결국 법을 지켰는데 좀 생기가 없는 강연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의 강연이나 이런 걸 딱 보면, 법과 룰은 되게 많이 지키고 따르네. 근데 생기가 안 느껴져요. 좀 모자라도요. 저 사람에게 생기가 느껴지거나 좋은 에너지나 기운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그걸 캐릭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호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봐봐요. 상대방에게 호의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사랑하면 키가 작잖아요? 그러면 되게 아담하고 되게 새처럼 안긴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근데 어느 날 그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키 작다고 말한다고요. 그때부터는 키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한 사람한테 이쪽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고 이쪽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호의가 있는 게 전 1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력,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제 강연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저는 첫 번째는 강연안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형에게 매력을 느끼면 형의 얘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려고 할 겁니다. 그게 형의 개인적인 삶의 스토리든 형이 얘기하고 싶은 지식이든. 근데 형에게 매력이 느껴지지 않으면 자꾸 저 사람을 평가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매력이 있냐? 이거를 소개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매력이 있냐? 형이 느끼기에 저 사람 참 매력 있네? 그치. 저 사람하고 그냥 수다라도 떨고 싶고 뭐 같이 놀고 그냥 싶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 그런 그 사람 누구라고 말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그 범주 안에 또 누나가 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럼 그 사람들이 뭐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것 때문에 형이 그 사람한테 그런 매력을 느껴요? 조금 제가 느끼는 그거를 얘기해 볼게요. 저도 이제 강사잖아요. 그럼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다른 강사님이나 어떤 스피치 하는 분을 볼 때 있죠. 근데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보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 말하지 않겠어요. 뭐 누군가가 저를 싫어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또 저를 좋아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누군가를 선호할 수 있고, 누군가를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선호하지 않는 분들의 그것이 무엇인가 저도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의 거를 되게 듣기 이렇게 딱 싫어하고 안 들어버리나. 근데 어떤 사람 거는 또 듣고 싶더라고요.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어요. 근데 그걸 저도 뭐 살짝 분석해 봤는데요. 전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말에 뽕을 넣은 거는 안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말뽕이라고 했어요, 말뽕. 무슨 뽕이라고요? 말뽕. 말뽕. 물뽕은 들어봤어요. 말뽕. 물뽕은 뭐예요? 그게 뭐냐면 말에 뽕을 넣는 거예요. 뭐 개구리처럼 부풀리는 것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바람을 넣어서 더 큰 것처럼 과장되게. 네, 그렇게 부풀리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 공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 공고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공고 나왔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면, 그냥 뭐 공부 나오고도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상대적으로 더 괜찮은 뭐 학력을 가지면서도 또 공부를 안 하거나 책을 안 읽거나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학교보다는 내가 읽은 것만큼, 내가 본 것만큼, 내가 느낀 것만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어떠한 심리적 이유로든 이거를 부풀린다는 거예요. 말에. 근데 그 부풀리는 장르는 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난 지식 있게 보이고 싶어. 이런 거일 수 있어요. 난 지식이 많아 보이고 싶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식이 많아 보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지식이 많으면 돼요. 많은 근데 되게 지식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이런 마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되게 사랑이 많고 어떤 그 존경할 만한 대상으로 느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전에 저는 약간 이런 마음은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은 좀 특별해. 저 사람은 일반 강사하고 좀 달라. 뭔가 달라. 그렇게 느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을 느끼게끔 그런 행동이나 무언가가 들어가요. 그 호흡이. 그러니까 정직한 호흡이 아니에요.
되게 쉽게 설명하면 잘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거냐면요. 자기만큼 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자기의 현존만큼만 하는 게 이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무대의 법칙은요. 무대는 확장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명이 다 꺼져 있고 무대를 딱 보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작더라도 우리가 얘만 보고 있잖아요. 어떤 영상을 볼 때. 그러면은 이게 확대되고 확장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 내가 무대에서 되게 정직하게 하면 그게 되게 확장성을 띄어요, 사람에게. 그러니 내가 되게 정직하게만 해도 형이 무대에서 말할 때 그게 사람들한테 확장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화 평론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서로 학교 다니면서 이 연기가 이런 연기가 연기를 잘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배우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면 거의 대부분 알죠. 누가 연기를 잘하는지. 근데 그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연기 분석법, 연기 평론법. 그걸 배운 적이 없죠. 그렇지. 근데 그 깊이가 원래 있는 사람들과 배워서 깊이를 가진 자들은 더 섬세하게 그걸 느끼겠죠. 그래서 그 느낌의 즐거움의 폭이 더 넓고 깊어지겠죠. 상대적으로. 그래도 사람은 얼추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다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물질이 너무 정직하고 이 퓨어한 그 현상인 게 오직 딱 숨 쉬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직한 숨으로 저 밑에서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숨을 안 쉬었거나 아니면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숨을 많이 쉰다고 무리하게 어떤 이상 행동을 하고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헛뻥인 숨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또 욕심이 있어서 아까 저 밑에 거 얼른 내가 봤으니까 여기서 숨을 제대로 쉬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숨을 제대로 안 쉬고 들어가면 제 아무리 그 무엇이라고 해도 갔다가 올라올 때 여기가 확 땡기는 그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은 천천히 길어지고 저 물 수면까지 올라가는 게 너무 길게 느껴지고 그 참을 수는 있거든요. 그게 근데 몸에서 산소 부족으로 자기 몸에 안 좋은 일을 계속 정립하는 일이거든요. 제가 해녀 같네요. 그러게. 근데 이제 궁금했어. 아니 저번에 저 계곡에서 그때 2m에서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2m에서? 거기 위에 올라가는데 이 시간이 느려지면서 그 수면 여기 이렇게 된 그게 저기 보이는데 난 여기서 숨이 끝났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간이 천천히 가더라고요. 2m인데 20m 경험처럼 말하는 참. 네. 근데 뭐 제가 느낀 게 형 맞나요 이게? 나 맞아.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물질만이 아니라 강연도 거의 그렇거든요. 정직하게 숨을 쉬어야 돼요. 근데 그 정직하게 숨을 쉬라는 게 뭐냐? 내가 살아온 게 이만큼이면 이만큼만 갖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게 이만큼이면 이만큼만 갖고 말해야 돼요. 제가 보기엔 이게 정직한 호흡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정직한 호흡의 또 다른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살아온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스스로를? 네.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내 삶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나 좀 사랑스러운 시선이 있느냐 아니면 건강한 시선이 있느냐가 또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것 외에 기술은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마치 해녀가 뭐를 막 따고 막 이러는 것들이 나이가 정말 많은 해녀 삼촌들이 지상에서는 그렇게 막 다리도 막 이렇게 저시는데
저기 막 15m 들어가면은 완전 인어공주처럼 다닐 수 있는 이유. 그거는 사실은 그 바다의 근본적 힘을 이분들이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타고 있기 때문이고, 자기가 힘을 줘야 할 때 정확하게 주고 힘을 주지 말아야 될 때는 전혀 주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원리를 모르면 자기가 무슨 뭐 특수부대 나왔다고 막 바다를 해치려고 해버린다고요. 예? 막 대검 물고 제가 막 폭파, TNT 막. 근데 군대도요, 특수작전을 수행할 때 바다에 그렇게 맨몸으로 3-4시간 있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 내가 바다에 있으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해안으로 침투를 하거나 뭐 이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뭐 해난구조대나 막 이런 분들 더 거기에 적합화된 그분들은 그 오랜 시간을 하지만 사실은 그분들도 그렇게 장시간 있는 거 몸에 엄청 큰 데미지거든요. 근데 그 물속에서 3시간, 4시간을 차가운 수온에서 계속 뭘 작업을 하는 게 그게 바다를 막 그 근육으로 이겨내야 될 몫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바다의 힘을 내가 읽어낼 줄 알고 탈 줄 알고 내가 힘을 써야 할 때 쓰고 쓰지 말아야 할 때 쓰지 말아야 하는 오히려 그런 거에 더 가깝거든요. 근데 강연도 되게 큰 바다 같은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네. 근데 이제 이거를 타야 돼요. 방송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타고 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딱 그 시면에, 저 사람 시면에 엄청 깊고 큰 전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도 그 전복이 있어요. 그걸 나도 따는 거예요. 내 거를. 그때 제가 감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전복을 처음 본 거야. 이게 도대체 몇 킬로야 이게? 자연산이네. 그리고 자기도 그 전복의 혜택을 누리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러려면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한 시선이 어떠냐. 그러니까 형이 살아온 형 삶에 대한 형의 시선. 그리고 그 삶에 대한 통찰. 그리고 그 삶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강연을 한다는 건요, 되게 좋은 찬스인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그게 뭐냐. 이때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내가 이렇게 좀 정리해 보는 거죠. 내 물건을. 그러니까 이제 뭐, 누나가 그 공간을 가졌을 때 되게 마음이 좋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뭔가 선반을 사서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들을 전시해 놓고, 그리고 이건 욕심이다. 이거는 좀 너무 욕심이다. 비슷한 게 많다. 밥그릇 같은 거 아까 4개 있더라고요. 그 찬장에 하나 정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저도 좋아요. 보니까 좋더라고요. 이런 게 전복이다. 줘라. 줘라 여보. 줘라. 그게 전복 크기만큼 아주 색깔이 그게 오래된 옛날 밥그릇 같더라고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먹었던 밥그릇. 그러면서 이야, 이런 밥그릇이 저 찬장에 있을 밥그릇이 아닌데 이거는 조명 딱 잘 받고 어떤 공간에 이 밥그릇하고 국그릇 2개에다가 숟가락 아니 그냥 그것만 딱 이렇게 있어도 그게 작품인데 이게 하나 줄 수 있나요 누나? 오케이. 이렇게 따는 거예요. 나네. 그러니까 내가 내 찬장을 딱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너무 많다. 이건 욕심이었다. 그런 거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옷에 대해서 그런 게 있고요. 솔직히 전 차나 그런 게 오토바이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제 50 전후가 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50년 살아온 삶들의 아이템들을 정리할 건 정리하고
팔 건 팔고, 뭐 줄 건 주고, 뭐 딱 내가 정말 보고 기분 좋고 사용하고 기분 좋은 그 어떤 공간을 정리하는 느낌? 근데 그게 이제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그게 있다는 거죠. 나는 유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고,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냈고, 20, 30대는 어떻게 살았고, 40, 50대는 어떻게 살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나는 50대, 60대, 70대는 내가 바라보는 지점이 있는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 일상에서 버려야 할 욕심이나 그리고 제가 보기엔 쓸데없는 책임감도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조금씩은 갑자기 한꺼번에 막 그럴 수는 없지만 조금씩은 내 자신과도 뭐 대화하고 뭐 주변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면 근데 저는 부부끼리 갑자기 대화는 저는 정말 추천하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인 것 같아요. 갑자기 부부가 대화하고 뭐 이렇게 여보 대화 좀 해. 이게 이혼하자는 얘기거든요. 뭔 대화를 그따구로 합니까 사람이. 대화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예? 이렇게 밀물과 썰물처럼 해야지. 근데 대화 좀 해. 이건 지금 뭐 조금씩 그거 그렇게 해보는 게 좋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요 사실 강연력의 근본적 힘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저는 진짜 평생을 두고 그런 일을 원하신다면 급하게 마음먹을 거 없이 제가 보기에는 몇 달 안에 느낌 오거든요. 이렇게 꾸준히 하면.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이 공간도 형이 생겼으니까 뭐 하루에 제가 보기에 많은 시간은 절대 의미 없어요. 그럼 효과가 별로 없고요. 근데 되게 효과가 좋은 건 뭐냐면요.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으면 몸이 더 빨리 딱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나는 뭐 웬만한 일이 있어도 하루에 그 시간이 되면 나는 차를 마실 거야. 차를 마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좀 살아온 것들을 좀 이렇게 한 단어라도 써본다든지 아니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에 그 시간에는 난 좀 산책을 할 거야.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것들이 되게 우리를 지켜주는 되게 과학적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냥 되는 대로 막 사는 게 있어요. 스케줄 되는 대로. 근데 제가 보기에 인간은 되는 대로 좀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뭔가 너무 타이트하게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는 그게 자기만의 기도라고 봐요. 그 시간에는 난 책을 볼 거야. 그 시간에는 난 영상을 볼 거야. 그 시간에는 영화를 한 편 볼 거야. 그 시간에는 조깅을 할 거야. 근데 그게 딱 되잖아요. 그 끝에서 정말 밀물과 썰물처럼요. 이게 쓱 하고 그 사고가 들어와요. 이게 쓱 들어오죠. 그런 게 대부분 진짜예요. 그런 게 쌓여서 자기의 되게 탄탄한 사고력을 딱 그 느낌을 보이지 않게 갖춰줘요. 그리고 그 근간이 돼야 사실은 그 다음에 기술을 논하는 게 되게 안정적 구조이긴 해요. 이 방법이 다 맞는 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작하려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추천은 드리고 싶어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진짜 이거를 10년, 20년, 30년 하시길 원한다면 추천드린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말뽕을 넣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잘한다는 것은 번드러지게 한다. 흔히 말해서 간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만큼 하는 것이 잘하는 거라는 거죠. 나만큼이라는 건 그건 무슨 말이냐? 내 지식만큼, 내 깨달음만큼, 내 삶의 무게만큼만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거는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내가 소망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 내가 여기 있지만 눈은 저기를 보고 있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 그래서 나는 여기에 왔고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근데 또 오다가 내가 또 자빠진 것도 있고 내가 또 넘어진 것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누군가를 내가 잡아뜨리게 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거를 오픈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먼저 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제가 지금 머리에서 순간 그것이 선행되어야 해요라는 선행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하는 게 뇌에서 딱 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제 미리 숙달된 그 습관이 선행이라는 말 빼! 딱 이렇게 말해요, 저한테. 그냥 더 말을 풀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제 옛날에는 그럼 뇌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 선행이라는 걸 써야 조금 느낌 딱 살고 딱 이렇게 강사 같고 교수 같고 이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들어와요. 소스가. 말뽕이라는 얘기죠. 조금씩 그런 이제 말뽕이 들어갈 수 있고 말뽕은 아니어도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점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것대로 다 풀라고 저는 주문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나 너무 그 단어를 쓸 때 그럼 내가 왜 쓰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면 내가 좀 유식해 보여서 좀 뭐 학자 같아 더 뭐 교수 같으니까 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느낌을 나니까 뭐 이런 게 제 머리 안에는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딱 이렇게 눈처럼 이렇게 걷어내려고 하죠. 그냥 할 수 있는 한 편안하게 최대한 해라. 그리고 오히려 저 사람이 좀 어린아이 같고 그러니까 동심 네, 동심이 있고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서 동심이 있으면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애인데 동심이 있으면 그냥 동이잖아, 동. 어린애가. 근데 나이가 어린데 어른 같으면 늙어지네 이러잖아요. 근데 어린애가 어린애면 그냥 걔는 동이고.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5, 6, 70이 됐는데 어린아이 같은 그거를 갖고 있으면 이건 막 산삼처럼 더 주가가 뛰는 거죠. 사실 쉽지 않은 거지. 그렇죠. 나이를 먹을수록.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지? 어떤 방법이 있지? In the wake of the storm, I was shaken, I was reborn. I got another shot to make it to the top today. I'm pulling up the sutures, I'm ready for the future. I'm ready for the slings and arrows and the fortunes lost. And there's a voice that's buried deep inside my head. As it stumbled out, it said, hey, I got another chance. I was living like a zombie, head in a trance. Hey, and we're slow, and life is all you know.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